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의 김선균 멘토입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한 주간 재미없을 거다 그랬는데요. 오늘 그냥 완전 멈춰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오전장 좀 양호한 모습에서 어제 낙폭을 회복하는 듯 싶었는데 결국에는 보합권의 모습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중국 상해 종합 증시가 지금 아무래도 큰 흐름 없이 조정 흐름을 좀 보이다 보니 그 영향을 좀 고스란히 좀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시장에 이번 주 한 주간 얽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조금 천천히 횡보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다려 보셔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이번 주 한 주간은 그냥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쉬다 오셔도 될 정도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환율과 외인들의 상관관계가 언제 풀어질지 이번 주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면 풀어질까요? 우선 좀 답을 내긴 쉽지 않다. 그래서 꾸준하게 천천히 이번 주 한 주간은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두 종목이 좀 AS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셀트리온이 목표가까지 갔어요. 10만 원을 넘어갔죠. NC도 괜찮고 한국콜마도 제가 92,000원 말씀드렸는데요. 94,000원까지 내려오면서 잡혔고요. 7% 수익률입니다. 자, 요 종목 가운데서 우선 셀트리온을 제가 AS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년 3개월 만에, 15개월 만에 셀트리온 말씀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수익률로 따져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185%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을 1년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뭐 이런 거를 다 추천하느냐. 그리고 많이 빠졌을 때도 제가 꿋꿋하게 밀었죠. 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니까 전화도 많이 오고 했는데 올라가니까 전화가 안 와요. 네. 올라갈 때 전화 좀 주세요. 문자로 좀 감사하다고라도 인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네, 그거 진짜 좀 그렇잖아요. 떨어질 때만 뭐라 하지 마시고,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면 칭찬이라도 한마디. 그쵸. 격려의 칭찬 같은 거 PD님이 잘 얘기해 주셨네요. 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셀트리온은 제가 목표가가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우선 이제 목표가를 올리긴 할 건데, 13만 원까지 우선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리는데요. 왜 여기까지 제가 우선 올리냐면, 램시마 승인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요. 사실, 셀트리온 목표가를 20만 원까지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고, 램시마 이슈가 미국 쪽에서 승인이 아마 1분기 안으로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늦어도 4월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또 많이 레벨업을 하겠죠. 그리고 승인이 나고 나서 바로 판매가 아니라요. 6개월 뒤부터 판매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가 또 계속 가고 올 하반기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또 올라가잖아요. 미국 쪽 판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올 실적도 좋고 내년 실적이 어떻게 미국까지 전체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대박이 나겠죠. 그런데 사실 이제 주가는 램시마 이슈까지가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우선은 가져가시고 그리고 정리한 이후에 다시 잡던가 다른 종목을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조금 지루하셔도 수익은 나오고 계시니까 괜찮잖아요. 좀 더 힘내시고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국콜마입니다. A소프트는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한국콜마 제 목표가를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10만 원 잡아드렸는데요. 10만 원을 바로 돌파하고 나서 바로 내려왔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98,300원 오늘 현재 가격인데 이게 지금 빠지는 이유가 그 하나투어도 좀 빠지고 있고요. 그렇죠? 계속 빠지고 호텔신라 최근에 흐름이 좀 안 좋아요. 이유인즉슨
대북 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 당연히 관광객 유치 자체가 조금 약간 불안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큰 영향 없이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잘 버티고 있어요. 저는 춘절의 이슈가 나오기 전에 북한 쪽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호텔 신라나 하나투어나 면세점 관련주도 모두 다 상승 그림을 조만간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고 특히 한국콜마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양호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콜마를 관심 있게 보시고 조금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국콜마도 목표가를 제가 한 12만 원 정도까지 제가 좀 올려놓도록 할게요. 큰 문제 없으니까요. 잘 지켜보시고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는 잘 가져가시고요. 이제 제가 오늘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고지를 해드리자면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사항은 참고 사항이고요.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바이넥스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작은 종목은 제가 안 가져 나옵니다. 바이넥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바이넥스가 시총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안 크는데 5,400억 정도입니다. 종목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NC소프트, 한국콜마 시총 아시죠? 네, 바이넥스가 제일 작은데 5,400억인데 가격은 17,000원 정도입니다. 방송상에서 너무 작은 종목을 추천드리기에는 저는 맞진 않는 것 같아서요. 큰 종목을 그래도 중형주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바이넥스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오늘 시장이 조금 좋지 않은 관계로 약간 조금 쉬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 흐름은 굉장히 시장과 별개로 잘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칠판으로 가서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이넥스 CMO, CDMO 요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바이넥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바이넥스라는 회사. 그러니까 CMO, CDMO 같은 건데 CMO 전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들어서 좀 가장 좀 핵심적인 이슈 자체가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조금 많이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많이 좀 주목을 조금 이제 받기 시작한 그런 좀 회사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은 관심이 조금 필요하고 실질적으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좀 이따가 또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바이넥스를 보자면 주 매출처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제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업 부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진 GMP 기준 충족의 합성의약품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및 연구개발 위탁 사업, CDMO라고 하는데요. 이 포인트가 좀 가장 핵심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보자면, 이 주요 고객들 더 많지만, 우선 말씀드려보자면, 제약 쪽에서는 일동제약하고 JW 중해제약과 휴원수도, 요거는 이제, 지난 9월까지 나왔던 사업보고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바이오 쪽은 하나케미칼과 에이프로젠. 에이프로젠과 요즘에 좀 계약건들이 좀 많이 나와 있죠? 저것도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려보죠. 자, 바이넥스의 주요 제품들인데, 이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볼 정도? 그러니까 매출 전체에서 작년 3분기까지 약 30% 가까이 차지했던 부분, 바이오 쪽에서 이제 요런 거, 완제 바이오 의약품 생산 및 R&D QC 시험 등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이요. 그리고 분석 센터 매출해가지고 바이오 분석 위탁 용역해서 바이오 분석 위탁 시험 용역 등 해가지고 이게 얼마 안 돼요. 사실 안 되죠. 이게 돈이죠. 그래서 바이오 매출 쪽에서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쪽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것들인데요. 소화기관 치료제, 소염 진통제,
소화정장생균제, 네, 발음이 이렇게 안 되냐. 네, 하여튼 그런 것들 해서 매출이 10%대, 고루고루 좀 분포가 됩니다. 8%대, 8.7%대, 뭐, 넥스캡슐, 프로틴정 뭐 등등, 뭐, 들어보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실 거예요. 근데 드셔는 보셔보실 거예요. 네. 루트펜정, 뭐, 닥스펜정, 루마탈정 뭐 등등. 비스 4개나 있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겨보자면, 저만제 쪽에서도 약 16% 정도, 네, 매출이 잡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청라저만액 등등 있고, 클리어 F, 저만액, 오트라, 그 다음에 여기 뭐, 항생 향균제, 뭐, 비뇨기계 치료제, 순환기계 치료제 등등, 외용 연고제 등등에서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순환기계 치료제에서 한 9%가량,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및 치매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쭉 봤는데,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냥 거의 다 생산을 해요. 다 생산을. 도대체 왜 이 회사가 이렇게 다 생산하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도 하는구나. 그렇게 좀 도죠. 자,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제가 이제 드렸던 포인트가 한 장을 빼셨네요. 자, 우선 이거 전에 제가 CDMO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 전에. 여러분, CMO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거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CMO가 뭐냐? OEM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만들어주세요 해서 물건을 회사에서 만들어서 그쪽에 제품을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CMO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큰 제약사가 있습니다. 그 제약사에서 어떤 제품, 제약 신약에 대한 만들고 싶은데 기술이 없습니다. 근데 중소형 작은 제약사가요. 그 기술을 갖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개발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당장에, 개발이 가능한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처가 조금 약하고 어떻게 해요? 생산 설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서 큰 제약사가 그 회사에 투자를 해줍니다. 투자를 해서 투자 조건은 뭔가? 당연히 우리 쪽으로 하라는 거겠죠. 설비 투자를 해줘서 빨리 약을 만들어서 어디로요? 우리 제약사, 큰 대형 제약사 쪽에 어떻게 해요? 제약사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위탁 생산인 거죠. 예, 투자해서 어떻게 해줘라. 약간 다른 구조긴 한데 어쨌든 그런 포인트의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EM이라는 것은 좀 다르게 OEM은 여러 회사랑 같이 계약을 보통 하지만 CMO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작은 중소형 제약사와 대형 제약사가 같이 거의 1대1 관계로서의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술 유출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오히려 서로 윈윈하는 그런 그림을 좀 많이 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CMO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바이넥스는요. CMO 우리나라 캐파 1위 기업입니다. 네. 캐파 1위예요. 글로벌 수유 거의 최상위권. 그러니까 거의 최고의 우리나라 CMO 기업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바이오 시밀러에 있어서 CMO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 개발 쪽이 아니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어떻게 해요? 대형 제약사에서 어떻게 해줘 이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CMO 같은 경우가 바이오 시밀러 밀접에 관련이 있다. 근데 요즘에 트렌드가 뭡니까? 특히 우리나라 기업은 신약보다는 바이오 시밀러잖아요. 셀트리온이 그러하고 셀트리온을 추격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가 드디어 들어왔죠. 삼성바이오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에 수주를 또 줬잖아요. 5천억 이상짜리 공장 수주를 하잖아요. 그게 다 뭐겠습니까?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힐러리 여사도 그렇지만 미국 쪽의 현재 상황 분위기는 신약보다는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 약과 인하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의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정책이 아직 뒷받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약 쪽은 한미약품이나 종근당이 취했던 기술 수출이 줄을 이룰 것이고요. 바이오 시밀러 쪽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이제 뭐 궁금하신 에이프로젠과의 관계인데 사실 뭐 딱히 큰 관계가 있다고는 좀 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현재 바이오시밀러 약품들을 조금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난 이후에, 상장된 회사가 비상장 회사인데 한 평균 25,000원 정도에 거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제가 사진 하나, 가격은 좀 너무 적긴 그래서, 다른 사이트에 떠 있는 가격 정도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대충은 아닙니다. 잘했어요. 자, 그리고 보자면, 자, 니찌꼬 제약과의 좀 관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현재 이제 니찌꼬 제약에서 한 700만 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한 12.5%를 처분을 했어요. 20% 이상 있었던 물량을 이 정도 처분을 했어요. 처분을 해가지고 시간의 매도를 이제 하는 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호재가 되냐면 이게 경영권 간섭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이게 경영권 쪽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단순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겠다라고까지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니 더 이상은 이제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니찌코 제약하고 바이덱스랑 이제 바이젠이라는 회사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쪽과의 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쪽 지분을 제 생각에는 보유할 필요가 있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성장성에 대해서는 충분할 것 같고 자회사 바이젠에 대한 부분이 좀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 깊게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환율 수혜주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해봐야 되는데요. 일본 시장 성장과 그리고 미국 시장 진출 계속 타진하고 있는 포인트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매출처 자체가 글로벌적이기 때문에 요즘에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1200원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당연히 좀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CMO는요,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핵심 성장 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쉽고 빠르게 기술력 있는 작은 회사를 이용한 작진 않지만 회사를 이용해서 매출을 올리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를 제가 우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시간상 차트 흐름과 수급 흐름을 보면서 제가 단가를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이넥스 차트 좀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바이넥스 보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2015년 바닥, 14년 바닥 매년 초마다 한 번에 조정을 거치면서 바닥이 좀 나왔던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을 크게 주는데요. 이거는 큰 패턴주라 좀 보시면 돼요. 아주 큰, 그러니까 좀 길게 보유를 하신다면은 장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상의 포인트에서 보더라도 현재 61선 라인에서의 60주선 라인에서를 깼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주봉상 계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5주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20주선을 올라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일봉상으로도요. 딱 보더라도 완전 이거는 다시 움직이는구나. 보통 이게 다시 갈 수 있냐는 거를 어디서 평가하게 되냐면 그 저점이나 박스권 자리 포인트가 있는데 그 박스권을 깨고 난 이후에 얼마나 빨리 회귀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한 달 안으로 회귀를 해버리면은 이런 경우는 보통 어디까지 가냐면 그 전 고점 자리 있죠. 한 2만 원대 요 초반까지는 웬만하면 그냥 올라갑니다. 보통 차트 포인트가 차트 흐름이 이렇거든요. 보통은 다 기술적인 포인트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하우를. 그래서 여기 포인트에서 맞춰봤을 때 이 자리부터 해서 2만 원 초반대까지 열려있는 자리 보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데 15% 정도까지는 간단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보자면, 자, 기관들이 오늘은 16,000주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지금 뭐 예상치로 잡히긴 하지만 끝나봐야 알고요. 꾸준하게 기관이 계속 매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외인이 팔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갑니다. 외인이 주체가 아니라는 소리죠. 새롭게 기관이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좀 포착이 됐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매수가를 좀 잡아드리자면 매수가는 제가 현재가보다는 조금 싸게 잡아드릴 겁니다. 17,300원 정도로 제가 우선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목표가는 제가 우선 1차적으로 2만원까지만 봅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렵지 않은 가격이에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 이거 안 갈까요? 이 종목이 실적도 정말 잘 나오는데 안 갈까요?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걱정보다는 오히려 관심 있게 보시고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바이넥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자세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